전산회계 1급 제70회 기출문제 이론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제조업을 운영하는 A회사가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 다음에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 변동되는 것. 단기 대여금은 매출 채권이 아니라 기타 채권이죠. 이것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 P로 처리하고 이쪽은 뭐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시겠죠. 이게 뭐예요? 영업 외 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이니까 손익계산 항목의 변동을 주려면 영업이익 밑에 여기하고는 아무 변화가 없고 제일 아래에 있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에만 영향을 미치겠네요. 요 위에가 영업이익일 거니까 요 밑에는 아무런 변화가, 요 밑으로만 변화가 있겠죠. 문제 2번 재고자산 기말 평가할 때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것도 회계 1급 범위를 살짝 넘치네요. 맞는 것.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영업 판매비와 관리비를 분류하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다가 플러스 시킵니다. 평가 손실이 생기면 비용을 그만큼 늘리는데 매출 원가를 늘려라.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 생기면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출 원가를 줄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개 틀렸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비유동 부채가 아니라 이처럼 해당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합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회계 처리하면 이름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비용인데 매출 원가에 더해지는 거고, 여기는 대손 충당금처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그 재고자산의 뭐 대손 충당금처럼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가 된다는 얘기네요. 문제 3번 발생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사용해서 기말에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맞는 건 뭐냐? 답은 선수수익이겠죠. 그래서 선수수익,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 비용. 요 두 개 앞에 선자가 붙어 있는 게 이연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문제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 알맞은 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이익과 손실은 계정으로 보면 영업의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고요. 영업의 수익 또는 비용이 되고, 그거는 뭐 손익계산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손실은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고 어디로 가겠어요? 재무상태표로 가겠죠. 답은 3번 영업의 수익, 비용, 재무상태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항림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연구 단계에서 관련 정보의 탐색 비용으로 현금 1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얼마나 회계 처리. 이 내용이 이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과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있을 텐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모두 다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 중에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산으로,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겠는데요. 답은 연구 단계니까 모두 다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비. 그래서 기준서에 있는 얘기를 살짝만 보도록 할게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반 기업회계인 제11장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그리고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면 모두 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봐라. 그리고 연구 단계에서 쓴 비용들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다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연구비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구비 플러스 개발비 중에서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비,
그냥 비용. 그래서 이걸 합쳐서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비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실무지침 11-13 여기 11-19번에 관련돼서 연구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거 그냥 봐두시면 되겠네요. 아까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뭐 기타 지식을 탐색하는 활동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를 뭐 내지는 않을 겁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건 모두 다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6번 상품 매출에 의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에 대한 올바른 회계 처리. 매출 애누리 환입 매출 할인 모두 다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답은 1번이네요. 문제 7번 제품 제조와 매출에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데 영업이익률을 찾으래요. 영업이익률이 얼마인가.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뭔 줄 알아야 되겠죠.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얼마냐 전체 매출액 중에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려면 영업이익률은 제일 먼저 분모가 매출액이고 분자가 영업이익이다 이런 얘기네요. 이게 영업이익률이에요. 몇 퍼센트냐. 그럼 뭘 알아내면 되겠어요? 매출액은 여기 있잖아. 영업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분모로 분자로 갖다 올리면 되겠네요. 일단 영업이익을 계산하려면 매출액에서 매출액이 100만원이죠. 빼기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가 얼마야? 기초 제품 재고죠. 224만원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찾아야 되는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아니라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그러려면 이것을 만들어내려면 제조 원가 명세서에 단기 총 제조 원가 50만원에다가 뭘 더해요?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초 제공품 어딨냐? 3만원 더하고 이걸 기말 제공품을 3만원 빼요. 이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결국 여기가 50만원이네요. 그래가지고 기말 제품을 빼요. 기말 제품 재고가 30만원이네요. 이걸 이렇게 빼면 매출 원가는 44만원이 되고 100만원에서 44만원을 빼니까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겠죠. 이게 56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구하려면 여기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되겠죠. 판관비 여기 16만원 들어있네요. 이걸 빼면 영업이익은 40만원입니다. 이걸 분자로 하고 분모를 매출액을 이제 깔아버리면 되겠죠. 100만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0.4, 40%가 되겠네요. 문제 8번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 아닌 거.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맞네요.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 제공. 그다음에 경영자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의 성과평가에 대한 환경적 정보 제공. 말도 안 되는 소리 써 있네요. 그다음에 재무상태, 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의 재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손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정상공손. 제품을 생산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손. 이거는 제품의 제조 원가에다가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0번 다음 자료의 원가 행태, 움직이는 모양. 원가 총액은 일정하고 그러면 고정비라는 얘기죠. 단위당 원가는 감소네. 고정비 그래프네요. 준변동 원가. 준변동 원가는 변동 원가인데 고정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그래프고, 계단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하게 있다가 관련 범위를 넘치면 이렇게, 이게 준고정비 그래프죠. 고정비인데 변동비의 성질을 갖는 거. 직접 재료비는 변동비의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남은 것은 관련 범위 내에 감가상각비는 이게 뭐 생산량 비례법이 아닌 이상은 항상 일정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단기 재료 소비액이
즉 재료비가 일부 누락이 돼서 경우에 단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 단 제공품과 제품 계정의 기말 재고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어떻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어떻고 제품 매출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떻고 매출 원가가 어떻고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재료비는 기초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것을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이렇게 빼서 재료비가 될 텐데 이 재료비가 일부 누락이 됐으니까 소비액이 누락이 됐다는 얘기는 썼는데 안 쓴 거니까 지금 결국은 기말 재고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초하고 단기 매입에서 다 썼으면 이 기말 재고가 줄어들었을 텐데 일부 소비액이 누락이 됐으니까 기말 재고가 커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노무비가 있고 제조 경비가 있고 이걸 다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겠죠. 자, 이게 기말 재고가 커졌으니까 기말 재고가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료비가 작아지겠죠. 뺀 게 많아졌으니까. 이게 작아지면 결국은 단기 총 제조 원가도 작아지게 됩니다. 세 개를 다 더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초 제공품하고 기말 제공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 건너뛰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게 감소했으면 이게 아무 변화가 없고 얘도 다시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까지 물어봤죠. 이게 이제 매출원가로 갈 텐데 기초 제품하고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조 원가가 좀 작아졌다는 얘기죠. 감소했어. 그리고 기말 제품 똑같아. 이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이걸 뺄 텐데 이게 작아졌기 때문에 매출 원가도 작아지겠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단기 재료 소비액의 일부가 누락이 됐다. 근데 썼는데 안 썼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기말이 늘었을 수도 있고 이거 몰라도 되고 하여간 재료비가 줄어요. 그럼 이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기 총 제조 비용도 줄어들어. 이게 변화 없다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줄어들어. 이게 일이 가운데로 가는데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거에서 뺀 것이 일정하면 이게 줄어들었으면 여기 원가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 감소 단기 순이익까지 물어봤네요. 쭉 내려가서 이제 여기가 순이익인데 매출 원가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매출액이 일정하다 그러면 순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해야 되겠죠. 빼는 게 작아졌으니까. 예, 틀렸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도 감소, 제품 매출 원가도 감소.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문제 12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점으로 틀린 것.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이고 소량 생산 맞고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의 유사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거 맞고 개별 원가 계산은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고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뭐 건설업이나 조선업에 적합하고 종합 원가는 정유업, 시멘트 산업에 적합하고 개별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 아니라 이건 종합 원가 계산이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배분하고 작업 원가표를 쓰는 것은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에 알맞은 금액. 직전 수익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 아닌 개인인데 간이는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음식물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행하면 이걸로 물건을 팔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발행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빼줍니다. 근데 한도는 연간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세게 2.6%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산세무 2급쯤에 되는 형태인 것 같은데 범위가 약간 올라갔네요. 이번에 한번 봐두셔야 되겠네요. 문제 14번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 직매장 반출을 제외한 간주공급은 세금계산 발급 의무 면제됩니다. 직매장 반출은 발급해야 되고 부동산 임대 용역 중에 간주 임대료 세금계산 발급 의무 면제됩니다. 일반 과세자로서 전세버스 운영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 발급해야 됩니다. 미용업, 욕탕업을 경영하는 자는 세금계산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문제 15번 부가세법상 영세율의 특징.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서 수출을 촉진한다. 왜 자금 부담이 줄어드느냐? 이거는 매입세액을 돌려주기도 할 뿐더러 또한 뭐 또 있어요? 조기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완전히 면세해주는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죠. 매출 단계에 거뒀던 매출 단계에서는 0%, 매입 단계에서 부담했던 건 다 돌려주니까 완전 면세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즉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0%를 적용하고 수입하는 나라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여기서 과세한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저소득층의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하는 제도는 면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